자, 2급 C형 합격 모의고사 3회 문제 파일 불러와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 문제는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A3부터 F11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자, 엔터키를 사용해서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배점 5점이 되겠고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5점 감점이 됩니다. 입력 연습은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부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는 서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문제를 우리가 실습하게 되겠고 한 문제당 2점씩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구딕, 글꼴 크기는 24, 맑은 구딕, 글꼴 크기는 24포인트. 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굵게. 자, 두 번째 G4부터 G11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점을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G4부터 G10까지. 자, 그럼 컨트롤 1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도 되고, 이 표시 형식에 있는 이 대화 상자 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 와서 지표준 또는 0 뒤에 형식 뒤에다 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0원이 넘지 않으니까 0이나 지표준 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3부터 F3까지의 이름을 과목으로 정의하시오. 그랬으니까 C3부터 F3 요 영역에는 이름 상자에다 과목이라고 이름 썼으면 반드시 엔터 키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잘못 썼을 때는 여기서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에 오셔서 편집하시거나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G3셀에는 교육학과 교양과목 점수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그랬으니까 G3셀에 메모 삽입하는 방법은 위에 메뉴 탭에서는 검토에 새 메모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G3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삽입 누르셔도 되고, 또 단축키 Shift F2를 누르셔도 됩니다. 편리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메모는 지우시고 교육학과 교양 과목 점수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했으니까 G3셀을 선택하시고 검토 탭에서는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설정은 메모에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시고 테두리 부분을 선택하시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셔야지 메모 서식에 맞춤 탭이 나옵니다. 자, 글꼴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메모 서식을 누르시면 글꼴 탭만 나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누르시고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자동 크기 설정. 자, 그러면 글자가 입력돼 있는 크기만큼 크기 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3부터 G12 영역은 모든 테두리, 그 다음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랬으니까 홈 탭에 글꼴에, 자, 목록에서 모든 테두리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로 자, 넘어오셔서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는 자, 배점 5점이 되겠고요. 고급 필터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 필터링을 하는 거고 조건을 A14부터 F16 영역에 알맞게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A14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매출액이 1억 이상이고 매출 수량이 180 이상인 그랬으니까 매출 수량과 매출액 필드 이름을 요 제목 이름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자, 그 다음 A14셀부터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엔터 키를 누르셔도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럼 매출 수량 아래에다가는 18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180 이기 때문에 매출액 바로 아래 행에다 그러니까 180 이상 옆에다 바로 쓰시는 겁니다. 같은 행에다 1억 이상 크거나 같다 1하고 동그라미 8개가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매출 수량이 180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억 이상인 데이터만 위에 있는 지점별 판매 실적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목록에서 데이터를 A17셀에 추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데이터 목록에다 커서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누르셔서 자, 데이터 목록이 다 잡혀 있는지 보시고 자, 잡혔으면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 복사입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 조건 범위에다 커서 놓으시고 조건 범위는 내가 입력해 놓은 조건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럼 A14셀부터 B15까지 입력해 놓으셨으니까 A14부터 B15까지 복사 위치에 커서 놓으시고 복사 위치는 A17셀에 작성하시라고 했으니까 A17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면 매출액은 1억 이상이고 매출 수량은 180 이상인 것만 데이터가 추출이 됐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 작업 시트로 자, 오셔서 자, 계산 작업 표 1에서 대리점 자, 표 1의 대리점이 A3부터 A9까지 자, 이게 서울 상사이고 출고량이 50 이상인 출고량이 자, C3부터 C9까지 들어있네요. 5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26셀에 산출하시오 그랬네요. 자, 조건은 EEF3 여기에다 만들어 놓으라고 했으니까 자, 대리점이 서울 상사이고 자, 요 조건 복사해서 2223에다 붙여놓고 출고 수량 자, 필드 붙여넣기 해서 50 이상 자, 크거나 같다 50 자, 그럼 조건은 대리점이 서울 상사이고 출고량이 50 이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자, 판매 금액의 평균은 Dsum, Daverage, Dmax, 라운드 트런스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그랬는데 평균이니까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자, 평균은 10단위에서 버림하여 100단위까지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트런스 함수가 버림하는 함수니까 트런스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Daverage 함수와 트런스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을 구해서 트런스 함수가
100 단위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자, 트런스 함수로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트런스 함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트런스가 자릿수만큼 버려주는 함수입니다.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버림하려고 하는 그 넘버, 숫자가 우리가 구해야 될 대리점이 서울 상사이고 출구 수량이 5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평균이 되겠죠. 자, 그건 T 에버리지 함수가 구해와야 되니까, 자, T 에버리지 함수를 추가합니다. 자, 함수 추가할 때는 괄호 열고 닫고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함수를 마우스를 클릭하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위에 데이터 목록, 그 다음에 필드, 크리테리아, 조건 세 군데가 다 필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필드 이름 포함해서 대리점부터 판매 금액이 들어있는 전체 목록이 되는 거고, 이 필드는 열을 얘기하는 거니까 열 번호를 써줘도 되고,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숫자 써도 된다고 써 있죠. 그래서 지금 판매 금액이 들어있는 열, 판매 금액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으니까 4 이렇게 쓰셔도 되고, 판매 금액이라는 이 필드 이름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필드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대리점이 서울 상사이면서 출고 수량이 50 이상인 거라고 조건 만들어 놓은 데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죠. 자, 이 필드를 열 번호 4 이렇게 써도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4라고 쓰셔도 되고, 필드 이름을 클릭하시거나 필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트런스에 와서 자릿수를, 넘버 디지트 자릿수는 10 단위에서 버리라고 했으니까 1, 10, 10의 단위에서 버리는 거니까 1, 10, 그럼 마이너스 2를 써주시면 37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128,100원이 판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령 기록을 표시하시오 그랬는데, 수령 기록에 자, 시상 영역은 수령 기록이 가장 빠른 사람은 금메달, 두 번째 빠른 사람은 은메달, 세 번째 사람은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랬고, ifs 함수와 rank.eq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ifs 함수는 if를 중복으로 쓸 때, 2021 버전부터는 ifs 항목을 ifs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ifs 항목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 rank.eq가 순위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조건은 if 함수가 물어보는 거니까, 자, 컨트롤 A 누르시거나 탭 눌러서 fx 누르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지컬 테스트 1의 첫 번째 조건을 써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수령 기록이 가장 빠른 걸 구해야 되니까 rank.eq 함수로 순위를 먼저 구합니다. 자, 그러면 rank.eq 함수 인수 마법사를 열을 때는 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rank.eq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함수 인수 마법사가 열려요. 자, rank.eq 함수도 첫 번째 인수는 넘버, 숫자, 오른쪽에 보면 숫자라고 써 있죠. 아래에 보면 순위를 구하려는 수를 넣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 기록이 가장 빠른 걸 구할 거니까, 자, 첫 번째 데이터를 항상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수령 기록. 자, 그럼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시간은. 자, 그리고 레퍼런스는
수영 기록이 들어있는 전체 범위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전체 범위는 하나하나 기록을 전체 기록 중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기록은 반드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위에 펑션 키 F4키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F4 누르면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오더에 오셔서 자, 정렬의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내림차순이면 저 기록이 그러니까 숫자가 높은 게 위로 오면은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거죠. 이 내림차순일 때는 0이나 생략 하는데 저런 기록 같은 건 숫자가 적은 게 잘한 거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는 1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김미나는 2등이래요. 2등. 자, 그럼 2등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fs로 돌아오셔서 내가 들어온 함수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ifs로 돌아와서 반드시 if 함수는 논리 함수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등수만 구한 거지 물어보진 않았죠, 여기서. 얘가 1등이냐라고 첫 번째 물어봐야 되겠죠. 저 순위가. 그럼 는 1이냐 라고 물어봐서 1이면 지금 얘가 2등이니까 false라고 나온 겁니다. 1이면 value if true에다가 여기 금메달이라고 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value if true는 금메달이 돼야 되겠죠. 금메달. 금메달이라고 쓰고 탭 치면 자, 저 쌍따옴표도 생기고 로지컬 2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2등이냐라고도 또 물어봐야지 우리가 은메달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랭크.eq 함수를 또 한번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랭크.eq 함수를 다시 한번 쓰셔서 익숙하시면 위에 걸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값 갖고 또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록, 첫 번째 값 썼다고 두 번째 걸 찍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값 갖고 세 번을 해도 첫 번째 갖고 하시는 겁니다. 레퍼런스도 마찬가지 전체 기록 I3부터 I9까지가 되는 거고 절대 참조하셔야 되고 그럼 I3부터 I9까지 기록이 오름차순 정렬돼야 되기 때문에 1 쓰면 똑같이 2등이 되겠죠. 자, 그럼 ifs에 와서 이제 value if 2에서는 얘가 2등이냐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는 2이냐 라고 물어봐서 2이면 value if true에다가는 은메달이라고 써주시고 탭. 자, 그 다음에 동메달이 또 있으니까 다시 랭크.eq 함수로 여러분들이 다시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3이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세 번째니까. 그렇죠? 탭 눌러서 이번에는 동메달이 되겠죠. 탭 눌러서 이제 마지막은 나머지는 다 그냥 공백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ifs 함수는 마지막은 true라고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true라고 써도 오른쪽이 true죠. 그냥 1도 true이기 때문에 1이라고 써도 true입니다. 1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그러면 true일 때 나머지는 다 공백 쌍따옴표 2개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는 2등이었기 때문에 은메달이라고 시상 값이 나오겠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시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3번은 수량과 품목별 단가표를 이용해서 금액을 자, D14부터 D18까지 구하라네요. 자, 수량과
품목별 단가표. 자, 품목별 단가표가 품목이 21행에 있고 단가가 22행에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죠. 품목은 21행에 단가가 22행에 행 방향으로 찾습니다. 이 표가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수평이 홀리존탈이니까 hlookup 함수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표의 방향을 보고 vlookup을 쓸 건지, 수직 방향으로 있으면 vlookup, 수평 방향으로 있으면 hlooku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수는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가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금액은 수량 곱하기 품목별 단가라고 했으니까 토너의 단가는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을 hlookup 함수로 찾아오면 되겠죠. 그러면 수량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는 하고 수량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수량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는 hlookup 함수가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hlookup 컨트롤 A 또는 탭 치시고 fx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hlookup의 lookup 밸류는 이 테이블, 우리가 잡을 이 테이블에 첫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행에 있는 값. 그 첫 행에 있는 값이 품목이니까 품목을 가지고 가야지 단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품목, 토너니까 토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토너. 자,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가 되는 거죠. 품목을 검색해서 추출할 거는 단가가 되는 거니까 품목별 단가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품목별 단가표는 이 아래에 있는 품목들을 찾을 때도 이 단가표를 써야 돼요. 자,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죠. 똑같은 단가표를 써야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F4키 달러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펑션 키 F4키를 누르시고, 자, 커서 내려와서 로 인덱스 넘버에 행 번호를 써줘야 되죠. 행 번호는 값을 추출할 행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고, 첫 행이 품목이 들어있는 1행이기 때문에 첫 행에서 검색할 걸 찾고, 추출할 행은 바로 2행에 있죠. 1행, 2행. 그러니까 로 인덱스 넘버는 2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인수 레인지 룩업은 논리값이라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0,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true, 참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토너, 용지, USB, 스피커 이렇게 텍스트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습니다. 이때는 false라고 직접 써주셔도 되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false를 0으로 하니까 0이라고 써줘도 오른쪽에 이렇게 false로 나옵니다. 0이 false입니다. 그러면 토너가 23만 5천 원이니까 23만 5천 원을 찾았죠. 그러면 23만 5천 원 맞으니까 아까 우리가 C14셀 곱하기 했으니까 10 곱하기 23만 5천 원 한 게 금액에 들어오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 해보시면 용지 9,500원에다 40 곱한 38만 원이 들어오죠. 나머지도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기준일과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자, 기준일 I21셀에 들어있고요. 생년월일이 I14부터 I19까지 들어있네요. 자, 얘를 이용해서 구분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구분에 0부터 19까지는 청소년, 20부터 29까지는 20대, 그 외에는 성인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래요. 여기에다
19세까지는 청소년, 29세까지는 20대, 그 외에는 성인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죠. 자, ifs 함수와 이어 함수를 사용해라 이랬으니까 이 기준일에서 생년월일의 나이를 빼서 19살 이하면 여기다 청소년이 되는 거고 29세 이하면 20대라고 써주고 그 외에는 성인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나이를 구해야 되는데 if 함수가 20대인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표시해 주는 거니까 자, if 함수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답이 두 개가 아니니까 ifs가 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이면 자, ifs. 자, 그럼 첫 번째 로지컬 1에다가 먼저 기준일에서 생년월일을 빼서 첫 번째 20세 이하냐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 기준일에서 생년월일을 빼려면 기준일에도 연, 월, 일이 들어있고 생년월일에도 연, 월, 일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연도만 갖고 나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연도만 빼는 이어 함수 안에 기준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 함수 안에 기준일을 넣어주는데 자, 이 기준일은 요 각각의 생년월일을 뺄 때 이 기준일은 고정돼야 돼. 다 2024년 12월 31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쟤는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절대참조라고 했죠. 이게 F4키입니다. 자, F4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자, 빼기. 다시 이어 함수 안에 생년월일을 넣어주시면 자, 각각 생년월일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절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얘를 뺐을 때 19살까지는 지금 청소년이라고 했으니까 20살 미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작다 20 그럼 20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20 미만이면 청소년 청소년이라고 하고 얘가 함수가 틀렸네요. 네. 청소년.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 함수에다 기준일 절대참조 빼기 이어 함수에 생년월일 뺀 게 요번에는 29세 이하냐 그럼 얘도 30 미만이냐 이래도 되고 작거나 같다 29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럼 29세가 이거는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러면 얘는 20대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20대.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성인 이렇게 해주래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 true라고 써주셔도 되고 1 써도 되고 그렇죠? 1이나 true나 똑같은 겁니다. 탭 쳐서 아래에 나머지는 다 성인이라고 했으니까 다 성인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탭 입력해 주시면 따옴표가 생깁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 주시면 자, 20대인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가 나오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마라톤 기록이 가장 짧은 사람의 시간을 요 우순 기록에 기록을 표시를 하래요. 자, 예를 들어서 1시간 5분 10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래요. 1시간 5분 10초면 자, 여기서 가장 빠른 걸 자, 시간이 이렇게 콜론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정우성이 가장 빠르면 1시간 15분 23초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은 시간끼리 가장 빠른 걸 찾아야 되고 분은 분에서 가장 빠른 걸 찾아야 되고 초는 초에서 가장 빠른 걸 찾아야 되니까 지금 아워 함수, 미닛 함수, 세컨드 함수 그리고
스몰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고, 시간, 분, 초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 중에서 hour를 이용해서 자, 시간만 가장 빠른 걸 일단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hour. 자, hour 안에다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요 시간 중 가장 빠른 걸 한번 찾아보면, 자, 스몰 함수는 인수가 이렇게 두 개예요. 어레이 부분에 이 마라톤 기록을 전체 넣어주시고, K가 몇 번째로 몇 번째로 적은 걸 찾을 거냐, 그러니까 빠른 게 되겠죠. 첫 번째로 빠른 거. 그러면 hour가 시간을 가져오게, 여기 다 1시간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2를 찾아왔으니까 요 뒤에다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쌍따옴표하고 시간 이렇게 붙이라고 해준 거니까 이제 시간은 찾은 겁니다. 1시간. 자, 그럼 1시간 몇 분 이러려면 여기 앰퍼샌드 연산자를 또 붙이고, 분은 미닛. 자, 미닛 함수 안에 스몰 함수로 마라톤 기록 전체에서 콤마 첫 번째로 빠른 분을 찾겠죠. 그럼 얘가 분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면 얘도 몇 분인가 한번 볼까요? 8분이네요. 얘들 중에 가장 빠른 게 8분. 8분 맞죠? 자, 그러면 요 뒤에다 앰퍼샌드 연산자 이용해서 우리는 분이라고 또 붙여줘야 되겠죠. 자, 앰퍼샌드 쌍따옴표 안에 분. 자, 근데 초를 또 구해야 되니까 다시 앰퍼샌드 연산자하고, 초는 세컨드. 자, 세컨드 안에 또 스몰. 자, 여기 중에서 가장 빠른 초를 또 찾아옵니다. 그럼 초는, 아이고, 이름을 제가 오타 쳤나 봅니다. 스몰을 오타를 쳤네요. MA인데. 그죠? 대문자로 안 써지면 그 오타가 친 겁니다. 자, 그러면 1시간 8분 35초 얘가 되는 거네요. 1시간 8분 35초. 자, 그럼 여기도 뒤에 초자를 붙여야 되겠죠. 앰퍼샌드 연산자 쌍따옴표하고 초. 1시간 8분 35초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죠. 자, 앰퍼샌드 연산자를 그냥 열심히 붙이라는 문제 같습니다. 자, 시간은 가장 빠른 건 계속 스몰 함수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분석 작업 1 시트로 와서, 자, 분석 작업은 배점 10점짜리가 됩니다. 오타 없이, 그리고 부분 점수 없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분석 작업 1이 부분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가 그려져 있습니다. 출력 형태가 그려져 있는 건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지만 부분합이 가능한 거예요. 정렬이 있는 상태에서 그룹별로 부분합하는 거니까 정렬한 걸로 그룹 묶어서 부분합을 하시는 거고, 부분합의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제품별 신발 매출 현황표에, 자, 정렬을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두 번째 기준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정렬을 두 번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탭에 정렬을 누르셔서, 자, 첫 번째 정렬 기준으로 제조회사 오름차순.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렬 기준이 있을 때는 기준 추가를 눌러서 다음 기준에 평균
매출액. 자, 그럼 제조회사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 매출액이 높은 금액이 위로 가겠죠. 내림차순 정렬이니까. 평균 매출액 내림차순. 제조회사는 오름차순, 평균 매출액은 내림차순. 확인. 자, 그러면 국제상사, 같은 국제상사면 평균 매출액이 큰 값이 위로 갔죠. 자, 이렇게 정렬이 됐으면 이제 부분합 제조회사로 그룹할 항목을 정해 놓으시고, 첫 번째 부분합은 5월, 6월, 7월, 8월의 최대로 하래요. 자, 그러면 함수는 최대 5월, 6월, 7월, 8월. 자, 이거 평균 매출액은 해제해야 되겠죠. 다른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5월, 6월, 7월, 8월만 최대로. 자, 첫 번째 부분합이니까 아래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됐지는 그대로 두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 눌러서 두 번째 부분합은 최소로. 그러니까 함수만 최소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해야지 순서가 맞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최대 위에 최소 순서대로 부분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거랑 순서가 맞으면 제대로 부분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분석 작업 2 시트로 오셔서, 자, 분석 작업 2는 데이터 통합입니다. 자, 데이터 통합은 첫 행과 왼쪽 열을 잘 맞춰주시면 얘도 함수만 틀리지 않으면 통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자, 사용량과 요금의 합계를, 자, 함수는 합계를 쓰라는 얘기고요. 표 1과 2의 항목 중 뭐뭐 전기, 뭐뭐 수도로 끝나는, 그랬으니까 뭐 성우전기, 한일수도, 그럼 여기 한일수도, 미래전기, 신세계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성우전기건 미래전기건 전기는 전기로 끝나는 것끼리, 그죠? 한일수도, 수도는 신세계수도, 수도로 끝나는 것끼리 사용량과 요금을 합계로 통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어떤 성우가 있건 한일이 있건 어떤 글자가 있건 걔가 별이죠. 모두 아스트리스크. 제가 올입니다. 올. 그래서 앞에 올 아스트리스크 붙이고 전기. 수도도 앞에 올 수도. 이렇게 왼쪽 열에는 별 전기, 별 수도. 첫 행에는 항목 사용량 요금이 있습니다. 병합된 셀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첫 행이 아닌 거죠. 사용량과 요금 항목이 첫 행이 되는 겁니다. 자, 잡으셨으면 데이터 탭에 통합, 함수는 합계로 하라고 했으니까 합계, 참조 영역에 커서 놓고 표 1에 항목부터 요금이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B2부터 D8까지가 되는 거고요. 추가. 자, 두 번째 표 2도 항목부터 요금이 있는 F2부터 H8까지 추가.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합계로 데이터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와서, 자, 매크로 작업은 개발 도구가 꼭 꺼내져 있는지 보시고요. 자, 매크로도 문제에 있는 순서대로 매크로 기록 먼저 하고, 매크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도형이나 아니면 매크로 단추로 지정해 주는 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24부터 20에 점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 점수 계산하는 건데, 요 정답 수에다가 곱하기 10 한 요 점수, 이거를
매크로로 기록하래요. 자, 그러면 매크로 이름은 점수니까 자, 빈 셀 되도록이면 빈 셀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자, 그럼 매크로 이름 점수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 자, 이제 매크로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정답수 점수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는 정답수 곱하기 10. 자, 컨트롤 엔터 치면 셀에서 멈추니까 그대로 더블 클릭. 곱하기 10이 다 완성이 됐죠. 빈 셀 한번 눌러주시고 수식 입력줄이나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눌러줍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기록 중지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실행시킬 단추를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로 하래요. B12부터 B13 영역에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B12, 13 여기다 생성하래요. 그럼 B12, 13 잡아놓으시고 그리면 틀리지 않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Alt키 눌러놓고 요 잡아놓은 데다 그대로 그려주시면 자, 점수라고 매크로 이름이 있으니까 그대로 클릭. 매크로 이름에 점수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대로 확인. 자, 그럼 단추 떠 있으면 단추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점수라고 입력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럼 점수는 됐고요. 자, 점수를 지우시고 한번 눌러보시면 기록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됐죠? 자, 두 번째 매크로는 채우기. 자, 채우기는 A3부터 E3 여기에 자, 표준 색에 있는 노랑을 칠하는 홈에 요 노랑 하는 채우기래요. 얘 노랑 맞으니까 그죠? 자, 그럼 빈 셀 누르시고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채우기. 자, 확인. 자, 매크로 기록 중이면 A3부터 E3까지 범위 잡으시고 홈에 채우기 노랑. 자, 또 핀셀 눌러서 제대로 노랑이 적용이 됐는지 보시고 자, 상태 표시줄에 기록 중지나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됩니다. 기록 중지 됐죠? 자, 기록 중지 됐으면 이제 단추를 그립니다. 자, 요번에는 기본 도형에 있는 빈면으로 그리래요. D12, D13에. 그럼 D12, D13에. 자, 그럼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빈면을 자, Alt키 누르고 D12, D13 영역에 그려주시고 자, 도형이니까 매크로 지정이 먼저 뜨지 않고 글씨를 먼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우기 먼저 쓰시고 자,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살짝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채우기 클릭해서 매크로 이름에 채우기 들어가면 확인. 자, 그럼 채우기도 실행이 되는지 채우기 없음으로 해놓은 다음에 눌러볼까요? 자, 실행이 됐으니까 두 개 다 매크로도 기록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작업. 자, 차트는 하나당 2점씩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수정해야 되고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그랬으니까 새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격차 계열은 제거하고 여성 계열과 남성 계열의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요소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에 격차 계열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제거를 하고 이 위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요소가 표시되도록 차트를 수정을 하랍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자, 격차를 클릭하시고 편집. 자, 먼저 계열 이름에 A4셀을 넣어주시고, 자, 계열 값은 B4부터 E4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 자, 여성값이 들어갔죠. 다시 추가 누르시고 계열 이름에 A5셀 넣어주시고 계열값에 B5부터 B25까지 추가 확인. 오른쪽 편집 눌러주시고 축 이름에 한국부터 일본까지. 자, 그럼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일본. 자, 확인 눌러주시면 차트가 수정이 됐습니다. 자, 격차는 빠지고 여성, 남성,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이 수정이 됐죠. 자, 그럼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차트 요소 눌러서 차트 제목 클릭하고 차트 제목에 A1셀이 연동되도록 했으니까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고 는 입력하시고 A1셀 클릭하고 엔터. 자, 그러면 A1셀이 연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랬으니까 남성 계열을 빨간색 계열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남성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보조축 체크 확인. 자, 보조축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남성 계열의 한국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그랬으니까 남성 계열을 한번 클릭하고 자, 한국 요소만 한번 클릭하시면 자, 이 요소 값이 클릭됐을 때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체크. 자,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하고 왼쪽으로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레이블 따라가서 왼쪽 체크하면 자, 레이블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했으니까 자, 차트 영역 서식 더블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이 오른쪽에 나와요. 자, 테두리 누르셔서 맨 아래에 둥근 모서리 한번 눌러주시면 자, 차트 영역이 둥근 모서리가 됐고 자, 그림을 한번 참고하셔서 그림과 똑같이 변경이 됐는지 다른 곳은 없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는 정답이 그려져 있으니까 5개 수정하시고 나서 반드시 다른 곳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다른 곳이 있으면 똑같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빠뜨린 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2급 C형 합격 모의고사 3회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